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공론장을 조사한 연구사팀의 13학번 권예림입니다. 저희 조원은 권예림, 유경서, 이은지, 주원일, 홍지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 발표의 목차는 서론, 주어진 주제 1, 2, 3,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5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각 인터넷 공론장의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청중들도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저희 조가 실행한 분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커뮤니티별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간베스트인데요. 일간베스트의 사용자는 전 연령층의 남성이 주된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사용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성 사용자라는 점에서 구성원을 남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 색은 친정부적인 성격입니다. 주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며 인터넷상의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일간베스트 회원이 많으며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로 일간베스트와 반대 예시로 자주 회자되는 오늘의 유머입니다. 오늘의 유머 구성원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오유는 반정부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로 한 주제가 정해지면 여러 명의 활동 회원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DC인사이드입니다. 이 DC인사이드는 15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갤러리들 곳곳에서 성별 구분 없이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DC인사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갤러리들 중에 한 개의 갤러리만이 친정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C인사이드는 사람들과 소통하여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창출해내자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올린다라는 식의 일방향 의사소통의 목적을 띠는 게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고라인데요. 아고라는 타 커뮤니티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사용자들이 많으며 주로 토론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서명이나 청원을 자주 제기하는 편이며 별다른 절차 없이 아고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 그 중에서도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의 구성원은 2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품이나 의류에 관한 정보 교환이나 정치, 사회, 연예면의 이슈에 대해서 주로 다루거나 유머와 같은 일회성 게시물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처음에 조사 계획에서 수정된 조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회의록에서 6월 9일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각 커뮤니티에 세월호 사건에 관한 동일한 게시물을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원래는 줄글로 사건에 대한 정리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회의를 한 결과 세월호를 잊지 말자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하였습니다. 이 동영상과 게시물 업로드의 결과물은 결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본론 분석에 앞서 사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세월호 사건이 진행 중에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조금 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건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초반에는 전원 구조 오보가 있었고 에어포켓 생존 가능성, 초기 대응 미흡 논란 등과 카톡 조작 내용 유포, 단원고 교감 자살 등의 사건이 있었고, 사건의 중반에는 다이빙벨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중석 선장이 구속되었으며 유병현 회장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후반에는 침묵 시위 및 각종 시위가 발생하였고 민간 잠수 피해자 자원봉사자 자살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피 중인 유병현 회장 수색과 구원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들 수색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제에 따라 커뮤니티별 성향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밝히는데 각 미디어가 어떻게 기여했는가 또는 다른 미디어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다루는 1번 주제에 관해서는 사회 구조, 언론, 정치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번 주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베의 경우 수색 작업의 어려움을 다루거나 잘못된 발언을 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 또는 구조에 관한 진실 등을 다루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현실적이며 비판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DC인사이드는 잘못된 구조 대책 방법을 나타내고 선원들의 기소 현황을 정리하기도 하며 세월호 관련 비리 조사를 나타내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DC인사이드의 경우 대체로 정치사회 갤러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이 지배적으로 많았고, 반면 기타 갤러리에서는 초기 대응 미흡과 관련하여 해경들의 태도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이나 관료 조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는 내용들이 담긴 게시물들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각자의 직업 속 경험을 통해 사건과 관련하여 규명해야 할 점을 밝히고 세월호와 관련된 사회 구조의 고질적 문제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유머는 언딘과 청해진 해운의 관계, 해경과 관련한 정관예우 문제, 부실 대응 문제 등을 다룬 게시물들이 많았고, 대체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구조적 비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습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배의 안전검사를 다루거나 배에 관련한 진실 문제, 선원의 의무사항 등을 다룬 글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불법 개조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잘못된 내용을 다루는 게시물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후 선장의 의무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베는 언론사의 성향을 비교하거나 언론을 통한 선동을 지적하거나 언론 보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게시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일베는 유언비어의 근원이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소속감에 따른 극단적 정치적 해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DC인사이드는 KBS 사태를 다루는 글이나 기자들의 제작 거부 현실, KBS 국장의 노조 비판 등을 다루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체로 신문은 조선중앙, 동아일보, 뉴스는 KBS, MBC 자료를 많이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고, 기타 갤러리는 경향신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뉴스는 JTBC, 뉴스타파, 허핑턴포스트 기사를 많이 인용하여 견해를 적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고라의 경우는 언론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의 다양한 시선들을 다루는 글이나 해경에 대한 진실 등을 다루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고라는 언론의 유언비어, 윤리적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혔으며 공중파, 지상파 TV, 신문에서 주간지까지 활용하여 의견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오늘의 유머는 언론 조작 내용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대체로 언론 조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친정부적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 언론을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를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다이빙벨 관련 보도, 언론의 생존자 수 거짓 보도, 외신들의 기사를 가져와서 공유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친정부적, 반정부적 언론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베에서는 세월호 추모식이나 유병헌 일가에 관한 글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친정부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민들이 시위하는 행동을 선동과 일탈로 규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DC인사이드는 잠수함 충돌 가능성, 세월호 침몰 의혹 제기, 박근혜 진상규명을 다루는 글들이 있었는데, 정치사회 갤러리에서는 친정부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외의 갤러리에는 반정부적 발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지방선거와 연계시켜 정세를 분석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국회의원의 폭로, 국정원에 대한 비판,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국정원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리를 밝히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모습을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유머는 정부 비판적인 글이나 보여주기식 연출을 통한 언론 차단 의혹, 정부와 언딘 관계의 의혹을 제시하는 게시물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체로 반정부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성시대는 사고 대처에 관련하여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거나
언딘과 관련한 허위보도 정정 내용, 세모그룹 문제를 언급하는 글들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다이빙벨의 성공 여부, 정치인의 북한 관련 발언에 분노하고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죄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배는 다이빙벨의 구조 시작을 다루는 글이나 추모 시위 내용, 민간 잠수부에 대해 다루는 글들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반정부적인 구조 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DC인사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이빙벨을 통한 구조 내용이나 구명정 사용 방법, 구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견해보다는 언론이나 인터넷의 글들을 퍼온 후 자신의 입장을 더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개된 구조법들에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기타 갤러리에서는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글은 스쿠버 다이빙에 종사하시는 분이 현재 상황을 다이버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 게시된 모습입니다. 이 글은 국민들이 구조하는 과정도 언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구조 과정을 투명하게 알게끔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제정안을 요구하는 게시글 역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고라 같은 경우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스쿠버 다이빙과 같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조 방법을 그리거나 적어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모 청원 성명으로 새 정책을 제정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오유 같은 경우 앞에 보셨던 자료와 같이 자신의 구조법을 표현하고 세월호 관련 사고의 예방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시대에서는 구조활동에 관한 능동적인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고 모금이나 서명활동 등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주제 3번 같은 경우 각 커뮤니티별 성향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일간베스트 같은 경우 사건 초반에는 참사의 슬픔을 애도하기는 하였으나 후반에 갈수록 참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일탈 행위를 보이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DC도 애도의 글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치사회 갤러리 같은 경우 진보적인 정치관을 보이는 호남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이렇게 사건을 비관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고라 같은 경우 억울한 방이라는 플랫폼에서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나아가 운동 청원 성명으로 특검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유 같은 경우도 이따금씩 나오는 추모곡들을 공유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슬픔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시대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여서 그런지 공감하는 글들이 몹시 많았는데요.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처럼 힘들어하는 유저들이 많았고 평소 바뀌지 않던 메인 화면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별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사건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소수지만 꾸준히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학적 이론과 적용시켜 온라인 토론장을 분석해보면 총 5가지의 이론과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토론장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론장은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발언이 가능하고 누구의 주제도 동일하게 대우받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토론장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동일한 권리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값비싸고 일방향적이던 매스미디어와 달리 상호작용적 발전을 지향하는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론장 속에서 공중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토론장은 제3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감과 정체성을 가진 대부분 동일한 구성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 공동체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벼운 일상적 대화가 오가지만 가끔은 심각한 주제로 엄숙한 토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색을 가진 일베나 DC에서 서로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 보아 카니발리스크의 역할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연극 공연론입니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게시물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글쓴이가 이를 함께 보아요 라고 말한다면 읽는 이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예상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누구에게나 돌아가면서 주어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국가적인 인재에 함께 슬퍼하는 군중 심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중들이 지휘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 논리와 이해타산 능력을 갖춘 인터넷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베는 독특한 내집단적 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이미지와 감정으로만 사고한다는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시물의 수를 분석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성시대, 오유, 아고라, 일베, DC 순으로 관심 집중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게시물 중 세월호 관련 게시물이 30%가 나타났을 때를 중간을 기준으로 두고 마지막 5월 30일을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초 8일부터 여성시대 다음 카페에서 급하강하고 대부분 30일 전으로 눈에 띄는 감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 갤러리 혹은 정치적 분야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회 정치 분야에서 다른 사건이 대두되자 그 관심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잊혀지지 않아야 할 세월호 사건을 오래 기억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커뮤니티는 하나의 공론장이 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쉽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과정에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커뮤니티의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하는데요. 쉽게 할 수 있었기에 쉽게 세월호에 대해 잊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조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냄비 현상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을 만들어 각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조금이나마 사용자들에게 이 참사에 대해 잊지 말자는 우리들의 뜻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았던 곳도 있고 차가웠던 곳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이 발표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제작한 영상으로 이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대를 위해 오전 8시 52분 전남 진동은 조도면에 병풍도 풍속 3km 해상 바다 한가운데 여객선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